자, 우리 ABL 바이오를 보유하신 주주님들 안녕하십니까? 자, ABL 바이오가 투자 경고가 해제됨과 동시에 장 초반에 폭발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밀려버렸습니다. 이 장대 음봉으로 전환이 되고 긴 윗꼬리까지 달아버리니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는 투매를 안 하고야 버틸 수가 없었죠. 근데 투매를 안 하고 버티신 분들은 뭐예요? 그렇죠. ABL 바이오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저 또한 ABL 바이오 같이 좋은 종목, 이 바이오 시장에서 좋은 종목 우리 국장에 몇 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ABL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좋은 종목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ABL 바이오가 내년 1월 달에, 자, 일단 좋은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1월 달에 이 JP 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일단 예정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의 임상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내년 초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 주주님들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매도를 하거나 비중을 줄이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영상 한번 같이 보고 시작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요일날 찍었던 영상입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같이 한번 볼 텐데 우리 주주님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이 댓글들 저한테도 정말 큰 힘이 되지만 정말 다양한 주주님들한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자, ABL 파이팅 혹은 신고가 이순신 파이팅 뭐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이 자, 여기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 3.5%의 상승이 나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오늘 하락이 발생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결과 오늘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움직임이 나와줬고 앞으로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주가를 컨트롤할지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그 전에 흐름들을 제가 계속 맞추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증거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조를 드렸던 거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면서 이 구간까지 아래로 밀어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이탈이 나올지는 이때 가서 또 봐야 되지만 결론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 전부 다 맞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 이런 사람입니다를 말씀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근거가 있었기에 맞출 수 있었고 이 근거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외인과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을 던진 적이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시고 지금 불안해 하시는 게 뭐냐면 ABL 바이오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많은 물량이 나온 적이 있었냐, 외인들과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주가가 잘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도 충분히 많은 외인들이 이 매도 물량이 이 정도는 언제든지 좀 나왔었다. 지금 이번에 유독 길게 나왔던 이유는 긴 음전이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개인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아, 많이 올랐구나. 많이 올랐구나라는 걸 개인들도 알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눌릴 때 외인들이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한 건데 절대적으로 지금 전량 매도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중 축소 매도 준비를 말씀드리긴 했지만 결국에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비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크게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없다. 다만 앞으로 나오는 거 뭐 있어요? FOMC. 자, 이번 주 목요일이죠. 아, 돌아오는 주 목요일이었나요? 12월 11일입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12월 11일 날 이벤트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내마녀의 날. 내마녀의 날. 이 내마녀의 날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시장에 근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주가를 컨트롤하는 지수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세력들이 많은 비중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이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건데 당장 내일부터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러고 윗꼬리를 달고 또다시 강하게 밀리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개인
외인들의 투매로 인해서 주가가 강하게 눌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을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분명히 지금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외인들의 보유 비중이 있는 구간. 자, 17만 원에서 18만 원 구간. 여기가 뭐예요? 외인들의 매물 평단대입니다, 여러분들. 외인과 기관의 평단이에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렀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다? 이 구간. 이 구간보다 조금 더 아래로 눌렀다가 개인 털고 출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눌리게 됐을 때 어디까지 눌릴지,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갔다가 밀릴지 이것만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도 수익을 만들어 가기가 굉장히 좀 유리하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 잠깐 좀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이 정말 많은 물량을 던졌죠. 프로그램까지 이용해서. 근데 보유 비중이 얼마예요? 12.81%, 대략적으로 13%에 육박한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도 이 하단 매물대에서 박스권에서 많은 물량을 매집했다라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가 실질적으로 ABL 바이오가 지금 보면은 이 외인들이 가장 많은 보유 비중을 가지고 있을 때가 언제였어요? 15.01%. 제일 높을 때가 11.01%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11.01%일 때가 언제였는가를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다. 자, 6월 25일이죠. 6월 25일이면은 자,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때가 15%대였어요. 이때가. 그쵸? 이때. 자, 이때네요. 죄송해요. 이때가 제일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을 텐데, 자,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던졌다라는 거예요. 얘네가 실질적으로 지금 던진 물량이 여러분들, 자, 한번 봐야겠네요. 이거는 2.2% 던졌네요. 2.2%.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사실 답 나왔거든요. ABL 바이오를 만약에 얘네가 이 외인들이 지금 외인들의 매도 물량에 의해서 주가가 눌렸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외인들이 앞으로 매수를 할까 매도를 할까 이 방향성을 우리가 알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까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 답 나왔죠. 외인들이 고작 이렇게까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2.2% 던졌다라는 건 단순 차익 실현에 불과하다. 자, 10분의 1이 되지도 않는 물량을 던졌다라는 건 단순히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물량들, 올라오는 과정에서 소비된 물량이나 진짜로 그냥 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비중만 소모가 됐을 뿐, 시장에 나왔을 뿐이지 이 종목을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절대 볼 수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력들은 어쨌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할 거라는 겁니다. 이 ABL 바이오에 들어와 있는 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마녀의 날에 대한 리스크와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이것만 우리가 잡아간다라고 하면 ABL 바이오로 꾸준한 수익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변동성 속에서 개인들의 투매를 만들어내면서 이 주가가 강하게 아래로 눌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구간에서 우리는 추가 매수 혹은 재진입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7562-0272. 자, 내가 ABL 바이오에 너무 많은 비중을 들고 있어서 조금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을 알고 싶다. 혹은 내가 ABL 바이오에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고 싶다. 요런 지금 상황이신 주주님들은 A라고 남기시고 평단이랑 수량 남기시면 돼요. 근데 나는 내 평단이랑 수량 공개하고 싶지 않아. 괜찮습니다. 안 남기셔도 돼요. 제가 어차피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메타점을 공유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꼭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비중을 조절하기 위함을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은 꼭 받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평일에는 이렇게 비중을 여러분들 조절을 해드릴 수도 없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아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ABL 바이오를 잡아가서 수익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면 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려면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평단이 뭐 대략적으로 뭐 18만 원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18만 원짜리 여러분들 10주 가지고 있는 거랑 18만 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100주 가지고 있는 거랑 같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다르게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요거는 뭐 내가 리스크를 조금 더 중시를 할 거냐, 아니면 수익을 내는 데 집중을 할 거냐, 이것도 결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한테 남겨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공개하기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메타점만 받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죠. 실시간 변동성. 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게 실시간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주가가 눌렸으면은 자, 이거 지금 매도해야 됩니다. 뭐 올라갔으면 지금 조금이라도 더 담으셔야 됩니다. 이런 변동성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면은 솔직히 실시간으로 왜 잡아드립니까? 재료 나오는 거 말씀드리고 할 거면 뉴스 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나오는 재료들의 해석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주가에 반영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수급이나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이거는 사실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아, 오늘 같은 경우 좀 버티다가 날아가겠다. 오늘 같은 경우 버티다가 내려가겠다. 오늘 같은 경우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거 무조건 반등 나오겠다. 이러한 상황이 분명히 잡힌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눌리다가 기회가 나왔어요. 조금 있다가 좀 크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뭐 하면 됩니까? 비중 늘리면 되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항상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갈 땐 또 내려가고, 여러분들한테 그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거니까, 다음 주 또 바쁘잖아요. 우리 일정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한번 남겨놓으시고 주말에 다음 주 장중에 계속 나오는 이슈들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ABL 바이오 주주님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포트폴리오의 다양성 좀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6년도 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시장을 장악하고 올라가는 섹터가 뭐다? 로봇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트럼프 또한 이 로봇 섹터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로봇주들이 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종목들은 아직도 가는가 반면에 어떤 종목들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자, 이 차이점이 뭐냐? 이게 디테일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죠. 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누구한테 투자해야 돼요? 미국 기업들 혹은 미국과 관련이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 투자하려고 하겠죠. 투자는 물론 미국 기업한테 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혹은 적은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거를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이 종목 품절주입니다. 심지어 유통비율이 40%대요. 설명을 드릴 테지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받아가시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자, 이거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꼭 끝까지 보고 받아가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010-7561-0272로 우리 주주님들께서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에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아시겠죠? 자, 이 종목 히든이라고만 남기시면 나눠드릴 건데 최소 300%의 상승 구간이 열릴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확인하고 들어오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